가운데 생물 분류의 단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 연근처럼 생긴 그림도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제일 꼭대기가 생명이라고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역,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자, 이게 생물 분류를 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단위가 어딜까요? 네,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종이에요.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개를 예로 들어서 개도 여러 가지 종이 있죠. 요크셔 테리어, 마르티스, 그 다음에 뭐 콜리, 레브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이 있어요. 고양이도 뭐 샴 고양이, 페르시안 고양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요 사진에 이게 뭘까요? 네, 고등어예요. 물고기의 한 종류인 고등어를 예를 들어서 요 생물 분류의 단위 어떻게 묶이는지, 과연 이 고등어는 어떠한 속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어는 우리가 고등어라고 부르는 종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먹는 자반 고등어, 뭐 조림에 먹는 이 고등어는 참 고등어죠. 그리고 이 참 고등어는 고등어 속, 고등어 과, 고등어 목, 조기 어강 또는 경골 어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척삭 동물문, 동물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부터 찬찬히 알아보기로 해요. 자, 종이란 분류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종을 나누는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식이 가능한가 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말하고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새끼를 낳으면 노새라고 하죠. 근데 이 노새는 다 성장해도 자식을 낳지 않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노새는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처럼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가가 종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시로 들을 참고등어라는 종이 있어요. 얘네와 비슷한 종으로는 망치고등어, 태서양고등어가 있지요. 줄무늬도 매우 비슷하고 생김새도 매우 비슷해서 잘 구분이 안 가지만 그래도 뚜렷하게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배 쪽에 점들이 많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라고 해요. 여기 위에 얼룩말 무늬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참고등어 종은 이러한 비슷한 종들과 묶여서 어떠한 걸로 묶이냐? 속으로 묶여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참고등어라는 종과 다른 망치고등어, 대서양고등어를 하나의 속으로 묶었죠. 고등어 속이라고 묶었어요. 이 고등어 속 말고도 이 고등어 속과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삼치속, 다랑어속 이런 식으로 얘네도 이 안에서도 여러 종이 있죠. 자, 이렇게 고등어 속으로 묶였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뭘로 묶일까요? 자, 여기 보면 과로 묶여요. 자, 여러 개의 속에 속하는 생물들을 모았어요. 앞에서 고등어 속, 삼치 속, 다랑어 속을 묶었죠. 하나로 과로 묶었어요. 자, 요 고등어과하고 이제 비슷한 과들이 여기 옆에 있는 갈치과, 병어과 이러한 생물의 무리들이 있어요.
딱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 위에는 네, 목이 있죠. 자, 목은 앞서 갈치과, 병어과, 고등어과 여러 개의 과를 묶었어요. 목으로. 그래서 얘는 참고등어 속한 목은 고등어 목이에요. 자, 얘와 비슷한 목들이 이렇게 있죠. 돛새치 목, 정갱이 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과나 목 이상의 무리로 묶인 것을 보면 생김새보다는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생물들의 특징으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의 기준이 생김새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 다음 자, 여러 개의 목을 묶어서 강으로 묶어요. 자, 여기 앞서 고등어목, 돛새치목, 정갱이목을 묶어서 경골어강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연골어강, 무압강 이런 강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다른 강에는 이런 거 있어요. 양서강, 파충강 거기서 많이 들어봤죠. 흔히 우리가 아는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면 경골어강, 연골어강, 무압강 요 세 개의 강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고기, 어류를 말해요. 그래서 연골어강은 상어, 가오리, 연골어류를 말하고요. 무압강은 턱이 없는 물고기. 경골어강과 연골어강은 턱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턱이 없는 종류여서 따로 모았고요. 종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꼼장어가 바로 여기에 속해요. 무압강에. 그래서 원래 이 꼼장어의 이름은 먹장어라고 해요. 우리가 먹을 때는 꼼장어 하지만 원래 이름은 먹장어예요. 그래서 이 연골어강과 무압강을 뺀 나머지 어류들은 다 요 경골어강에 들어가요. 네, 어찌됐건 지금까지 이 고등어, 참고등어라는 종이 고등어, 고등어속, 고등어과, 고등어목, 그 다음에 경골어강까지 올랐어요. 자, 다음은 어떤 단위가 나올까요? 네, 어류가 이 고등어가 속해 있는 무는 여러 개의 강들을 묶었죠. 아까 파충류, 조류 다 나왔잖아요. 얘네들을 다 묶어서 척삭동물문이라고 해요. 척삭이란 척추에 있는 신경 척수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척삭동물문 말고 척추가 없는 극피동물문, 절지동물문, 연체동물문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으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이 척삭동물문 안에 물고기, 고등어가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크게 분류를 하죠. 그런 다음에 문 다음에는 가장 큰 단위인 개입니다. 자, 킹덤이라고도 해요. 이 킹덤이 뭐 분류학자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개로 나눈 사람도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통용하는 내용은 요 5개. 균계, 식물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5개의 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예시로 계속 들었던 고등어. 고등어는 동물계에 속하죠. 여기 계속 그림에서 개보다 더 큰 단위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 역은 여기 이제 요 개의 특징을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여기 핵이 없는 요거를 원핵 생물역이라고 하고 나머지 여기 핵이 있는 4개의 생물계를 진핵 생물역이라고 나눠요. 자, 여기까지만 알아두고 다음에는 각각 개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